충남 지역의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공공기관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태안화력에서 또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 신경과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파견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턴 소아청소년과 등 4개과로 진료 과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특별 방역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구제역과 AI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충남에선 처음으로 닷새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공공기관에선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연일 미세먼지에 비상이 걸렸지만 현장에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충남도청 앞도로가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6차로 양옆은 불법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끝번호가 짝수인 차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인 차량 이부제에 걸려 도청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홀수날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짝수 차니까 이게 못 들어가고 지금 다 여기다 받치고 여기까지 못 오고. 당진시청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세워진 차량 이부제 안내판이 무색하게 군데군데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민간 분야는 자율동참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전날부터 주차된 차량은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방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받쳐놓고 앉아자고 그냥 세놓는 차도 많아요. 오늘 못 들어오니까 여기다 받쳐놓고 가갖고 이제 이따 가져가려고. 시청 인근 상가골목은 차량 통행이 마비가 될 정도로 주차된 차들로 가득합니다. 차량 이부제가 시행될 때면 청사 주차장 진입 대신 인근 골목이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길에도 대서 단속했어요. 원래도 많지만 시청에서 이부제 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대세요. 지자체는 직원들에게 차량 이부제 안내 문자를 보내고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방송도 나갔고요. 문자도 나갔고요. 예, 계속 하고 있는데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저기 죄송한. 최악의 미세먼지 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부터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있었던 태안화력에서 또다시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세령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일 오후 2시 10분쯤 태안화력 2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48살 윤모 씨가 트리퍼 설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 씨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고 갈비뼈 5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사고 직후 기계를 멈춰 참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낳은 사고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대책위와 유가족은 태안화력 1에서 8호기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고 설비 개선과 안전 진단 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에 정부는 2인 1조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위험이 있다면 가동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조는 2인 1조가 이번 사고의 참사는 막았지만 근본적으로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번 사고가 난 곳도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며 사람이 협착되고 난 후 설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설비에 끼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윤 씨를 2시간여 만에 응급 구조 차량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분노했는데요. 골절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고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승용차로 환자를 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태안화력 측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서부발전은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고 직후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등 간부 4명에 따르면 윤 씨의 부상 정도가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또 윤 씨가 석탄 분배기룸에서 대기실로 걸어서 이동했고 본인 스스로 샤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하청업체 사업처장이 병원으로 후송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시간 후인 오후 5시 7분쯤 서산중앙병원에 도착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원청인 태안화력 안전 담당자가 역으로 하청업체에 전화해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한 시간이 오후 5시 54분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사고 보고서 작성과 부상 상태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병원 후송을 늦게 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고 한국서부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윤 씨의 사고 사실에 대해 하청업체가 뒤늦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병원 이송 전까지 있었던 일은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어 사고 현장 설비 바로 옆에는 설비 상단을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운전 중인 설비 사이로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사고 현장 CCTV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고 윤 씨 개인의 귀책 여부를 포함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던 고 김용균 씨의 사고 때와 달리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책임 회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서산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파견된 신경과 교수가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한국서부발전 상생영역기금의 지원을 받아 호흡기내과와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4개 과가 진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 의사의 서산의료원 파견은 성 의원이 수년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과 서산의료원, 충남도, 한국서부발전 등 5개 기관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인건비와 서부발전의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서산은 그동안 충남도 내 닥터헬기 이송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응급 환자가 처음 서산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퇴원까지 하는 비율은 28.5%로 3명 중 2명은 도중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탓에 그동안 천안이나 서울까지 원정 진료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파견에 따라 서산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서산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료 과목을 확대하고 서산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이후 충남의 경우 아직까지 구제역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하고 막바지 차단 방역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예산의 한 돼지 사육농가, 농장 구석구석까지 소독약을 뿌리느라 분주합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진 수요일에만 하던 소독 작업을 지난 1월 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돼지 3,000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도 모두 마쳤지만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저기는 그 사람 다니는 길목에는 생석회를 완전히 깔아서 밟을 때는 생석회를 밟고 출입을 하고 이제 차량은 차량 소독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외부인들은 차단하는 입장입니다. 현장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도 휴일 없이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축산농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소독 장비를 이용한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방역
취약 지역과 방역 취약 농가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청정 9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방역 관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당초 2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긴급 백신 항체 형성률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합니다. 소의 경우에는 현재 구제역 추가 백신으로 해서 96%, 지금 돼지의 경우에는 87%로 전국보다 조금 높은데 소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 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백신 항체 형성률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선 보강 접종과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곳 등 취약 농가 159곳에 대해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아직 잠잠한 AI 방역 활동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번 달까지 오리 사육이 제한되고 전통시장 등 가금류 거래 장소에 대한 집중 소독과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정치개혁 충남행동은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총선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행동은 국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국회의원 특권과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5개 정당 원내대표가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간인 3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성 공동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석 배분을 나누자 하는 너무도 상식적이고 평범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따리를 뚫고 있는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이런 너무나 지당한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온갖 핑계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넘어가려는 순간 좌측에서 진입한 트럭과 충돌하는데요. 충돌 후 트럭이 교차로 옆 건물 유리창과 외벽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이나 경찰의 지시가 없는 교차로는 운전자 간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의 차량 통행을 살피고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통해 안전하게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8월 29일 이른 아침 논산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빠르게 추월해 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던 선행 차량, 추월해 나오는 반대 차선의 차량을 피하는가 싶더니 이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몇 바퀴를 돌다 겨우 멈춰섭니다. 무리한 과속운전이 불러온 사고인데요. 과속운전은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된 속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6시 30분경 태안의 한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역주행 차량이 나타납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분리대 넘어 반대 차선으로 달려오다 사고를 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급하다는 이유로 불법 좌회전이나 불법 유턴 등을 하거나 음주운전, 졸음운전, 운전미숙 등으로 중앙선 침범을 일삼으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명선이라는 사실 항상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장이었습니다. 최근 충남 지역 노인교통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people 시간에는 노인교통사고 건수와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충남도 안전관리팀 이성철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철입니다. 네, 먼저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안전사고 건수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난해 충남 교통사고 안전 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2017년 기준 충남 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9,241건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5명으로 집계되었고요.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네, 이 교통안전사고 가운데 특히나 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으로 OECD 평균의 3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세종 지역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33명에서 2018년 375명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4명에서 19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2014년 1900건에서 2200건으로 16%가량 2018년에 증가한 것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노인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우리 충남 지역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유나 원인은 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유나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원인으로는 우선 높은 고령 인구 비율 때문이고요. 우리 도의 경우에 농촌 지역이 아무래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충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6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네.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이 14.5%보다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 5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도내 농촌 지역이 다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해서 전국 평균보다 노인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충남도 재난안전실에서는요. 2017년 어르신 운전 차량 보호를 위한 케이블 TV 방송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고요. 작년 2018년부터 대한노인회와 협업해서 노인대학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선 전문성이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 충남지부 강사진분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올바른 보행 습관 및 운전 요령을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보행 습관 중에서 이제 무단횡단 근절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블랙박스 사고 영상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사례 중심으로 재미있게 교육을 좀 실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약 2,400명 정도 교육을 수료했고요. 올해는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어서 6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노인대학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지금 고령화 사회가 이제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충남도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서 어르신이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알레르기나 평소 복용 중인 약, 주요 병력 등 기본적인 건강 정보 등을 작성해서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신분증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위기 의료 상황 발생 시에 의료진이 기본적인 어르신의 건강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어르신의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또한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도 선도적인 충남화의 정책으로 고령층 안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안전관리팀 이성철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굿모닝 충청 살펴봅니다. 충청권 등 한반도 서쪽을 강타한 초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달 20일부터 5일까지 14일 연속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남과 세종은 지난달 19일부터 15일 연속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자가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몸속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습격에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정 공공기관 등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주요 도로 및 인구 밀집 지역의 노면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또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일부 단축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중국 등 부개발 미세먼지가 더해지며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가운 바람이 불면 기온이 떨어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나 당분간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한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봄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안개, 황사 등과 뒤섞여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무한정보신문 살펴봅니다. 예당 산단 무분별한 기업 유치, 지역 주민 건강과 농산물 피해란 제목인데요. 예산군이 고덕, 오추, 몽곡, 지곡리 일원에 조성한 예당 일반 산업단지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악취와 분진 등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 건강과 농작물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환경행정이 곧바로 악취 포집 차량을 투입하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한 기업 유치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예당 산단은 전체 면적 99만 4,622제곱미터로 61개 업체가 계약을 맺었고 현재 32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8개 업체는 건축 중 미착공 14곳, 휴폐업 7개소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산단이 들어선 뒤 악취와 분진 등으로 머리가 아프고 메스꺼워 살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역에서는 예당 산단과 지역 직선거리로 불과 400에서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만큼 큰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발암물질인 폐납과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폐황산 등을 취급하는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입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입니다. 이 업체는 표면적으로 합성염과 축전진흙을 생산하는 제조업이지만 폐배터리와 폐납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 폐기물 재활용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뒤 2월 21일부터 예당 산단에 악취 포집 차량을 배치해 측정하고 있고 28일부터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해 대기환경 측정 차량이 대기 배출 오염물질 30종을 조사하고 있다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명령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화해 분쟁 조정 지원단을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위탁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도교육청 직영으로 전환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화해 분쟁 조정 지원단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대상자와의 예비 조정과 본 조정 단계를 거쳐 학교를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합니다. 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을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청 테니스팀 권순우 선수가 일본 요코하마 게이오 챌린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ATP 투어 챌린저 대회에 우승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2년 만입니다.
이에 앞서 당진시청 소속 이명규 선수도 일본 니시도쿄 국제 남자 퓨처스 대회 복식 2위에 올랐습니다. 당진시는 내년에 국내 상위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팔복면 호리에서 4일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소방서는 지난해 2월부터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야 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에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시는 5일 개학 시기를 맞아 성림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산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등 4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교 중인 학생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행과 교통신호 준수 등 교통안전을 위한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청양군이 20년째 매년 3, 4월 쓰레기를 치우는 국토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청소에는 각 사회단체와 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수거된 재활용품이나 영농 폐기물에는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영농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최대 130원, 빈 농약병은 킬로그램당 5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성군 구황면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구황면 빨간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빨간 장터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에 운영되는 직거래 장터로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우수 특산품을 판매합니다. 구황면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열리며 농민들이 함께 고민한 뒤 개장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열리는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이 통장 원래회의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6일 오후 1시 30분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6일 오전 9시 30분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6일 오후 1시 30분 신암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리는 예산사과 베트남 수출 상차 현장에 방문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6일 오전 11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6.25 참전 유공자회 제23차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6일 오후 3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입니다. 수요일도 우리 지역 미세먼지는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과 서산이 2도, 당진과 태안, 홍성이 3도, 예산이 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태안이 11도, 당진과 서산이 12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구름 많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와 세차하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기에 기온은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탓에 외출하실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